활동 1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워크북 7쪽입니다. 선생님은 사전 과제로 여러분들에게 배추 흰나비가 속한 흰나비류의 날개의 진액을 그려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자, 화면을 보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그 배추 흰나비 무리가 아니고 산제빈나비의 진액입니다. 자, 선생님의 설명을 잘 듣고 배추 흰나비의 진액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진액이 뭐냐 하면 이 날개를 이루고 있는 뼈대입니다. 그리고 좌우 두 쌍을 이루고 있겠죠. 그리고 기부가 무엇이냐면 뭔가 붙어있는 부분, 어딘가 붙어있는 부분과 이 부분을 기부라고 하는데 이렇게 쭉쭉 뻗어가는 부채살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뼈대, 이 심액이 있기 때문에 우리 날개는 움직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지지하고 강화하고, 특히 이 형태가 우리 지문과 같이 다른 것들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이 심액이 엄청 중요하죠. 자, 그리고 이렇게 방처럼 보이는 것을 우리 실이라고 하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중실이라고 합니다. 여기 자그맣게 보이는 것도 하나의 실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앞에 있는 이 부분을 전연맥, 그 뒤는 아전연맥, 그리고 경맥, 중맥, 주맥과 같이 이름이 지어져 있습니다. 간단하게 선생님이 이렇게 짚어줬고, 그럼 여러분이 그렸던 흰나비류의 심액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산제비나비와 배추흰나비가 속하는 흰나비류의 심액이 형태가 어떤가요? 달라요. 그래요,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구분할 수 있는 동전 포인트지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보고 지금 여러분 워크북에 1번, 2번, 3번, 4번의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이때 선생님이 주어진 단서를 활용하세요. 자, 시작하세요. 자, 1번부터 차례대로 선생님과 확인하고 여러분께 다시 시간을 주겠습니다. 자, 1번 같이 확인할게요. 1번 문제입니다. 앞날개, 뒷날개 무엇이 닫혀 있습니까? 중실. 여러분들에게 선생님이 힌트로 중실에 대한 설명을 줬죠? 좋습니다. 중실이 이렇게 닫혀 있죠? 자, 두 번째입니다. 앞날개 끝부분이 앞날개 끝부분 경맥줄기의 한 개의 맥. 자, 한 개의 이 경맥 중에서 한 개의 맥이 안 보입니다. 산제비나비를 비교해서. 그래, 몇 번 맥입니까? 8번 맥이 없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3번입니다. 3번. 뒷날개, 요 뒤쪽 날개에 기부, 요 기부죠, 기부. 뭔가 붙어있는 기부에 무엇이 있나요? 그래요, 여기 보이는 경맥이 있죠? 경맥이 있고, 자, 무엇이 없습니까? 산제비나비에 비교해서. 그래요, 여기는 기실이 있죠? 근데 여기는 실이 없죠. 좋습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4번. 4번 해결하세요. 좋아요. 해결했네요. 자, 뒷날개의 둔맥이라는 이 1B가 흰나비 무리에서는 1A, 1B, 1C 3개가 있죠. 그래요. 둔맥이 있다. 그런데 이 1A, 1B, 1C가 다 있는 것은 나비 무리 중에 흰나비 무리가 유일합니다. 알겠죠? 자, 여기까지 우리는 배추 흰나비의 날개의 형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8쪽. 자, 다음입니다. 그럼 우리가 심액을 확인해 봤는데 그 심액은 이 자료입니다. 이 연구자가 이 모감을 만들기 위해 했던 행동과 석주명 선생님의 행동을 통해서 배추 흰나비를 비롯한 나비의 생태를 알아보겠습니다. 심액이 그려져 있죠?
앞뒤 문맥을 통해서 우리 뜻을 파악하면 추론이 훨씬 쉽습니다. 자, 세 마리가 일치해야만 그 종의 심액을 기준으로 삼았대요. 서로 막 다르기 때문에 우리 사람도 손톱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죠? 같은 쌍둥이라도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그 공통될 때만 하고, 자, 또 이 심액을 확인할 때 나비 날개는 가루가 많잖아요. 그 일일이 다 벗겨낸대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니 한 종당 보통 3마리에서 또는 10마리를 확인해서 공통된 것을 심액으로 그렸다고 하네요, 이 연구자가. 그래서 이 책 한 권을 만들기 위해서 버려진 나비가 대략 2,000마리 될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고통스럽죠? 나비의 생태가 어떤 생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연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일본 학자들은 그렇게 연구하지 않았던 거죠. 자, 그러면 심액 형태가 거의 같더라도 날개가 또 다르면 그건 다르게 하고, 그리고 서로 다른 종이더라도 심액이 같으면 아, 이건 같은 물이구나 라고 생각하셨대요. 그리고 대부분 수컷을 기준으로 그렸으나 암수의 차이가 있대요. 또 암수에도 차이가 있네요. 참 나비 보기 힘드네요. 그때는 암수 다 그렸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자, 워크북에 있는 변이의 뜻이 2개가 있죠. 2가지 중 여기 이 학자가 얘기한 변이는 어떤 뜻인지 찾아봅니다. 몇 번일까요? 2번인 것 같아요? 좋습니다. 1번은 뭐죠? 예상하지 못한 사태나 경고, 예상하지 못한 사고를 우리 변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그런 사고가 아닌 겁니다. 자, 이 뜻으로 쓰였죠? 환경적 유전자의 변화에서 돌연변이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변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이 뜻을 알고 나면 이 문맥이 전체가 이해가 되죠? 자, 점점 나비라는 것이, 그리고 나비 어떤 부분이 변이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연구 방법이 다양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석주현 선생이 연구한 방법과 이 심액도감을 만드신 분의 연구 방법을 생각하면서 나비는 어떤 생태가 있는지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석주현 선생님은 배추 흰나비 변이 연구라는 그 논문 하나를 쓰기 위해 배추 흰나비 몇 마리를 연구하셨다는 거 아십니까? 네, 배추 흰나비 하나를 연구하기 위해 16만 마리의 데이터를 모으신 거예요. 그만큼 나비에 무엇이 심하다는 거죠? 변이. 그렇습니다. 자, 변이 종류에는 지리적 변이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길쭉합니다. 온도가 다르죠. 그래서 변이가 더 심하고, 또 우리나라는 특히 계절이 있어서 또 변이가 심합니다. 그리고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유전적으로 변이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이 나비가 심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토대로 이 내용을 추론해 보겠습니다. 시작해 보세요. 나비의 변이는 어떤 부분에서 나비는 형태적 특징에서 특히 어떤 부위가 지금 나비 생태를 알아가고 있습니다. 선생님과 함께 확인해 볼게요. 나비 변이는 어디가? 그렇죠. 날개 모양이 색등이 여러 요인에서 달라져요. 마치 다른 종같이 보이는 거죠. 현재까지 변이의 요인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으나 크게 환경적인 요인과 또 유전적인 요인으로 나눌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 특히 환경적으로 지리적으로 길쭉하고 그리고 계절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더 심합니다. 자, 이제 형태에 대해서 알아봤고, 나비 같은 경우에는 날개의 형태가 변이에 의해서 다양하다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이제 속한 무리에서 우리의 배추 나비의 생태를 추론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워드 클라우드를 제시했죠? 이 워드 클라우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답을 추론해 보세요. 자, 그러면 다음 선생님이 단서를 주겠습니다. 다음 단서입니다. 자, 흰나비과는 흰색 날개를 가지고 있대요. 그런데 노란색 날개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흰나비과는 흰색 날개와 암수 모두 앞다리가 있대요. 당연한 거 아니야? 말할 수 있지만 나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네발나비는 발이 4개입니다. 앞다리 2개가 태아있죠. 그러면 잡았을 때 앞다리가 있다면 네발나비, 대다수의 네발나비가 아닌 겁니다. 그리고 2개로 갈라진 앞발이 발톱이 있기 때문에 도랑나비와 구별됩니다. 자, 그러면 흰나비과의 특징이 당연히 흰나비 아까가 가지고 있을까요? 안 가지고 있을까요? 그렇죠.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추인나비를 모르지만 이 친구들을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의 탐구 포인트가 정해지는 겁니다. 이 친구들이 진짜 먹을까를만 조사하면 끝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적어보세요. 자, 이 결과를 최종 여러분 워드클라우드와 워더플로와드에서 추측한 것과 같은지 확인해보세요. 워드클라우드가 있으니까 글자를 쓰는 게 좀 쉽죠? 좋습니다. 자, 배추인나비는 날개가 흰색이며 암수 모드. 그렇죠. 앞다리가 발달해서 네발나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발마디에는 무엇이 발톱이 두 개로 갈라져 있어서 보랑나비하고는 다르다 이거죠. 그리고 무슨 식물을? 십자가 식물을 애벌레가 먹을 수도 있다. 근데 여기서 십자가 식물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어떻게 설명해 놨죠? 우리가 그리고 3, 4월에 식물 채집을 하면서 선생님이 설명을 했습니다. 꽃잎과 꽃받침이 매장이 이루어져 있어서 십자가 모양으로 이루어진 식물을 우리 십자가 식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찾아놓은 걸 보면 다